내가 산 주식의 가격은 저평가되었을까요? 고평가되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 주식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주식 보유자에게 주식의 가치란 그 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득이며 그 이득에는 배당금과 처분 가격이 포함됩니다. 어떤 기업의 배당 능력과 주식의 처분 가격은 기업의 수익성에 달렸습니다. 기업의 수익성은 그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 그 회사가 직면한 경쟁의 정도, 자본금, 노조 여부, 고객의 충성도, 정부 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 환경에 따라 좌우됩니다. 환율, 금리, 인플레이션, 유동성 등 금융시장 환경도 주식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환경의 변화가 빨라진 시기에는 경제적 판단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시적 경제 흐름과 기업의 수익성을 파악하는 매서운 눈은 경제 공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으로 주식 투자를 위한 경제 지식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위한 경제 지식 100가지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경제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은 저축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시장입니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과 주식시장입니다. 채권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 그 증서를 보유한 사람에게 특정한 금액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는 증서죠. 쉽게 말해 채권은 차용증과 같습니다. 채권에는 차입금의 상환 시기, 즉 만기와 만기가 되기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을 사는 사람은 앞으로 이자를 받고 궁극적으로 원금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주식은 어느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며 따라서 그 회사의 이윤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인텔사가 주식 100만 주를 팔았다고 가정할 때 하나의 주식은 그 회사 이윤의 100만 분의 1의 자본에 대한 청구권이죠. 주식의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을 자기 자본 조달이라 하고 채권의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을 타인 자본 조달이라고 부릅니다. 회사들은 보통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지만 주식호가 채권은 서로 성격이 다르죠. 인텔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그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지만 인텔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보유한 사람은 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일 뿐입니다. 인텔사가 많은 이윤을 낼 경우 주주들은 이윤을 배당받지만 회사채 보유자들은 이자만 받습니다. 따라서 주식은 채권에 비해 수익성이 높고 위험도 크죠. 어떤 기업이 주식을 일반 대중에게 매각하고 나면 이 주식들은 조직화된 증권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들은 증권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될 때 돈을 받지 못합니다. 증권시장에서 주고받는 돈은 주식 보유자들 간의 거래로 인한 것이죠.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 기업의 주식은 그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므로 사람들이 그 기업의 장래 수익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수요가 늘고 가격도 높아집니다.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자, 그럼 이제 해외로 한번 가볼까요? 미국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수가 그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라고 하죠. 그래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인데요. 말 그대로 다우존스, 미국의 다우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에서 발표하는 주가 지수를 우리가 다우존스 지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우존스 지수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일단 종목은 30개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주식수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우존스는 그 나온 지가 100년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주식들 중에 가장 우량주, 일종의 블루칩이라고 하죠. 우량주 30개만을 선정을 해서 대신에 이건 또 시가총액 기준이 아니고 주가 평균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우량 주식 30개를 가지고 그 주가 기준으로 평균화한 게 바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30개 종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이죠. 미국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애플이니까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코카콜라부터 시작해서 뭐 나이키까지 해서 현재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회사 그 30개를 모아서 대신에 시가총액 기준이 아니고 주가 기준을 가지고 그 평균한 게 바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철도 지수에부터 출발을 했었지만 현재는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30개도 기업의 어떤 흥망성쇠에 따라서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자, 2004년도에는 옛날에는 이제 코닥이라는 그 필름 회사가 굉장히 큰 기업이었습니다만 코닥이 이제 망하게 된 이유는 아시겠죠? 여러분 딱 봐도 전부 다 이제 디지털로 바뀌다 보니까 그때 퇴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는 미국이 이제 가장 큰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는 제너럴 모터스하고 또 은행 중에 대표적인 시티뱅크도 그 2009년도에는 다우존스 산업지수에서 빠져나갔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또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인 AT&T도. 그래서 그 산업의 어떤 흥망성쇠에 따라서 새로 들어올 수도 있고 다시 나갈 수도 있고, 뭐 특히 다우존스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그 지수다 보니까 이 30개의 어떤 그 주가 지수의 추이도 중요하고요. 30개 구성의 어떤 변동이 바뀌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시대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산업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에너지 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는 이제 그 에디슨이 만들었고 전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굉장히 성장한 회사인데 100년 이상 동안 다우존스에 편입이 됐었지만 2018년도에 퇴출되었기 때문에 좀 많이 충격을 줬었죠. 다우존스는 일단 주가 가중평균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1900이 아니죠. 1884년도입니다. 그럼 벌써 130년, 40년이 지난 거니까 굉장히 오랜 그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기준 지수는 100포인트예요. 100포인트. 근데 만약에 다우존스 지수가 3만 포인트라면, 물론 굉장히 오래됐죠. 1884년도보다 현재 그 30개 기업의 가치는 300배가 더 커진 거죠. 300배가 더 커졌다. 대신에 그거는 시가총액 기준이 아니고 주가 기준으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보통은 다우존스를 많이 얘기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 주식을 좀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건 사실은 S&P 500이에요. 자, 미국의 S&P라는 회사가 있죠. 그죠? S&P는 이제 그 우리 신용평가라도 유명하죠. 무디스나 피치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신용평가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S&P라는 회사가 산업 대표를 감안해서 미국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 500개 종목을 선정해서 이 500개를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이 중요하죠. 시가총액 가중 평균 방식으로 계산한 걸 바로 우리는 S&P 500이라고 하는데, 기준 연도가 1941년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준 지수가 얘는 10포인트예요. 10포인트. 100익도 아니고 1000도 아니고 10포인트입니다. 그럼 S&P 500이 만약에 3800포인트라면 380배가 증가한 거죠. 38배가 증가한 게 아니고요. 기준 연도보다 380배의 가치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증가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S&P 500은 기준 지수가 100이 아니고 10이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도 많이 들어보셨죠. 나스닥은 주로 이제 이 기술주들. 그래서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의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시장이 바로 나스닥 시장인데, 이 나스닥 시장에 그 거래되는 주식들을 모아서 종합주가 지수화 시킨 거를 나스닥 지수라고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고요. 1971년도의 기준연도고, 얘는 또 100포인트입니다. 그럼 나스닥 지수가 15,000포인트라면, 자, 그러면 기준연도보다 150배가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